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정에서는 여러분 퇴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점점 나를 잃어가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자기를 의심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결혼이라는 거는 나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혹시 나라는 사람을 점점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이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답을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나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해요.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떨 때 행복하지?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이혼 상담을 할 때 이미 결혼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지금 말고요. 지금 얘기는 되게 잘하세요. 지금 나는 뭐 어떤 불화가 있고 나는 뭐 우울증이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힘들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상태에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러면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거의 잘 못하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름이 영희라고 하면요. 영희님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때가 리즈 시절이 되나요? 자,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다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나의 모습. 여러분들이 기혼자라면 결혼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기혼자가 아니라면 그냥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 모습? 젊었을 때? 그때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거를 떠올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면 왜 그때가 나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가요, 인생이라는 타임테이블을 놓고 봤을 때요, 어릴 때는 나라는 사람이 아직 형성되기 전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 이전의 삶이 나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롯이 나로서 생각하고 나로서 행동할 때, 그때가 대부분은 20대 후반이나 30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결혼 안 하면 또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요, 이제 주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내 모습에서 변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때는 언제였을까? 그러면은 보통은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우울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이 안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꿈도 많고, 나는 이것도 하고 싶었고, 저것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굉장히 친구들과 관계도 좋고, 유쾌하고,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가에 그냥 미소가 번져요. 그때를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신 없고 머리 잘 안 돌아가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용기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근데 나는 지금 왜 이런가?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결혼 생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뭐 다른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게. 근데 결국은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선택한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런 거일 수 있죠. 문제 해결 능력,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근데 그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해. 가정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게요, 회사에서는요 내가 쟤 안 보면 돼요. 퇴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요 여러분 퇴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퇴근이 없다는 거죠. 잠시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지만 퇴사도 안 되는 거예요. 퇴사가 곧 이혼이 되겠지만 이혼을 해도 끝은 나지가 않아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그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해결을 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회피에서는 문제가 커지죠. 회피는 문제를 크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면 답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문제 해결을 할 줄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내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돼? 문제 해결이라는 건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이걸 인식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역량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리가 있냐 없냐. 내가 이걸 문제로 인식하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상대방한테. 이거는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문제라는 걸 알아도 얘기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왜 얘기 못할까요?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싫어해.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요, 상대방이 나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무섭다, 싫다, 그러면서 회피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 참으면 돼. 나만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두 번 참기 시작하고 그게 쌓여서 이제 나는 더 참아야 돼요. 상대방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네가 참는 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점점 나를 잃어가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되게 밝고 빛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왜? 이렇게 충만해있던 나를 점점 없애는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근데 누가 없앤 거예요? 상대방이 없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없앤 거예요. 내가 나를 없애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자기를 의심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이제는 저 때가 까마득해요.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때를 떠올리면 그냥 즐겁고 행복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없는 결혼 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혹시 나라는 사람을 점점 잃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내가 없어진다면 그런 희생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다면 신도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했을 때 그 에너지, 행복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죠. 내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처분권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나의 행복을 무시하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내리사랑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식이 좋다는 건 막 다 해줘요. 그게 사리 분별에 맞는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 좋다고 하면 해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컸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모든 걸 희생하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자식도 싫어합니다. 왜? 이제 그 자식은요, 그런 부모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 삶이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내가 다 알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나의 삶을 망치고, 내가 없는 삶은요, 나의 삶을 망치고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이다.
자식도 타인이고 부모도 타인이다 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나를 없애는 과정이 아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7년을 하고요. 이혼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울증이 와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저의 리즈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이 리즈 시절이에요. 저한테. 제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리즈 시절이라고 여겼던 저의 결혼하기 전에 저의 모습, 그러니까 시험에 붙어서 군 법무관에 임용이 돼서 찍었던 그 사진, 정말 자신만만하고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그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눈이 부셔서.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자신 있습니다. 당당하고. 저는 늙었지만, 그때보다 늙었지만 훨씬 더 자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왜냐면 그때의 나는 물론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내면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준이 없고 삶의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저도 제대로 못했고 상대방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요, 나라는 사람을 쌓아가고 있거든요. 내면이 꽉 찬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비록 겉모습은 늙었지만 그때보다, 그렇지만 내면은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의 인생에서의 리즈 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내가 없는 삶은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희생한다. 그거는 모두 다 거짓말이다. 그것이야말로 위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돈 쓸 때. 돈 쓸 때 왜 행복할까? 내 얼굴 볼 때. 그래, 인정. 엄마도 그래. 나는? 아니, 각자 얼굴 볼 때 행복하다는 거야. 아, 응. 그러니까 네가 판단해. 그거는 예쁜 사람만 해당되는 거구나. 아닌데? 내가 제일 해당되는 엄마는 엄마 얼굴 볼 때 행복해. 너네 얼굴 볼 때 행복해? 그다? 그닥? 그다? 너 행복하다 이러고. 야, 왜 돈을 쓸 때 행복할까? 빨리 말해. 너가 네 말 뺏었다고 뭐라 했잖아. 아니 언니가 뺏어갔으니까 이제 언니는 문제인 거 뺏어갔어. 빨리 언니가 말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사니까 뿌듯해서. 또 뭐 물어볼까? 행복한 이유가 뭔데?